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기 도중에도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TV에 중계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챙겨 먹는 걸까요? 뭔가 특별하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몸에 좋다고 드셨다가는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잘못 먹게 되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나나가 시니어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었을 때 건강을 망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경기 도중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경기력을 최상으로 유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경기를 하다 보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복합 탄수화물이 효과적으로 이 역할을 해냅니다. 천연 당분은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즉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탄수화물은 이와 반대로 점진적인 소화 과정을 거쳐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까지 지구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바나나가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바나나 섭취를 통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지구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기력이 떨어질 때 바나나를 드시면 활력을 되찾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기 중인 선수들을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는 투혼을 발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칼륨도 체외로 함께 배출됩니다. 이로 인해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피로가 쌓이면서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바나나가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바나나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손실된 칼륨을 보충시켜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효능이 있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나나는 소화가 매우 잘 되는 음식으로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즐겨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칼륨 손실로 인해서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노년기에도 입맛이 떨어지거나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기도 하고,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제한된 식사를 하시거나 약물을 드시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칼륨 부족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쥐가 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주무실 때 갑자기 쥐가 나게 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시곤 하시는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은 이런 증상을 예방하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도 부담 없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노년기 건강에 딱 맞는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시니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혈관 건강인데요.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에 걸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나나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나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뇌졸중의 위험을 20%나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거나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치매는 65세 이상에서는 10분 중에 1분이 앓고 계시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해서 85세 이상에서는 3분 중에 1분은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치매는 암보다도 무서운 질환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병들게 하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간병이 워낙 힘들어서 간병지옥, 돌봄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블루베리, 호두와 함께 그릭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뇌 건강을 도와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고 마그네슘은 뇌신경과 혈관을 안정시켜 뇌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고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데요. 호두는 어떨까요? 호두가 뇌 모양을 닮아서 뇌 건강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호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인지능력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개선시키고 혈액이 너무 쉽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 혈전 생성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은데요. 이 풍부한 단백질은 뇌 기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릭 요거트의 칼슘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는 동시에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충분한 칼슘 섭취는 고혈압 위험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장과 뇌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장 건강이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 속에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균형을 맞춰서 장을 건강하게 지킴으로써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드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 그릭 요거트 1컵 정도에 바나나 반 개를 썰어 넣고 블루베리 반컵, 호두 4분의 1컵을 잘게 부셔서 넣어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꾸준히 드시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봄이나 환절기가 되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요. 이 증상이 합병증을 일으키면 폐렴이나 폐암, 그리고 심근경색과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비염입니다. 봄철이나 환절기에 걸리는 비염은 주로 알레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는 꽃가루나 음식, 때로는 곤충의 독이나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두드러기, 피부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60년대나 70년대만 해도 알레르기 질환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질병관리청 조사에 의하면 5명 중 1명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염은 특히 환절기에 심해지는데요.
거기에다 미세먼지가 더해져 공기질이 안 좋은 날에는 증상이 더 안 좋아져서 콧물이 하루 종일 줄줄 흐르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기관지에 통증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고통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비염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요. 축농증, 천식, 중이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면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뇌로 이동해서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염을 앓고 있는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18%나 증가했고요. 기도에 염증이 생기면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폐렴에 걸리거나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폐렴은 노년층에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은 산소 부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부족해진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신장은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신체 각 부위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요즘은 비염뿐만 아니라 건강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와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생활하면서 어떤 경로로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소에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중에는 발효된 음식이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은데요. 특히 바나나로 만든 바나나 발효액이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데요. 특히 면역력을 높여주고 코점막이나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페놀은 발효 과정에서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면서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나나를 발효시켜서 먹으면 비염 증상을 개선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나나 발효액은 비염에만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장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장 속의 유해균은 독성 물질로 된 세포벽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유해균은 죽게 되면 사체는 변과 함께 배출되지만 독성 물질로 된 세포벽은 유해균이 죽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와 장점막에 붙어 있게 됩니다. 독소의 양이 많아지거나 장점막에 이상이 생기면 체내로 흡수가 되는데요. 장독소가 체내로 흡수되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통이나 변비, 설사, 그리고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 발효액이 어떻게 장독소를 없앨까요?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장 속에 쌓여있는 독소나 찌꺼기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장독소를 분해하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장내 유익균이 많이 살아있어야 하는데요.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인 저항성 전분과 프락토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익균이 빠르게 증식해서 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나나 발효액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단단한 식물성 세포벽이 파괴되어 프락토 올리고당을 비롯한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떫은 맛을 내면서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나나를 발효시키게 되면 탄닌 성분이 분해되기 때문에 변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바나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 발효액은 어떻게 만들까요?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바나나와 프락토 올리고당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숙성도에 따라 주요 효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바나나를 쓰실지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비염이나 기관지염을 위해서 드시려면 초록색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로 만드시는 것이 좋고요. 장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드신다면 완전히 숙성된 바나나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고, 숙성된 바나나에는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올리고당의 양은 1대 0.8의 비율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자체로도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바나나를 발효시키는 데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나나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유리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 안쪽에 있는 과육들도 긁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바나나 껍질에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올리고당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뚜껑을 잘 닫고 실온에서 3일간 숙성시켜주면 됩니다. 3일 후에 바나나 건더기는 채로 걸러주시고요. 발효액만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 한 숟가락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발효액은 바나나로 만든 꿀처럼 달콤하고 향긋하면서도 끈적거림이 없어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은 소화효소로는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바나나 자체에 함유된 천연당분이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식간이나 운동 전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건더기는 수분이 줄어들어서 찹쌀떡처럼 쫀득한 식감에 향긋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두게 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발효액을 차로 드실 때 함께 넣어서 드시거나 잼처럼 빵에 발라서 드셔도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함께 먹게 되면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도 있는데요. 먼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신장이 약한 경우에는 인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에 걸리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단맛이 많이 나는 만큼 당분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완숙된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에는 더 좋고요. 익은 바나나를 드신다면 하루에 반 개나 한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인데요. 드물기는 하지만 바나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등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 성분은 익은 바나나보다는 덜 익은 바나나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바나나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시다면 양을 줄이거나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발효액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혈압약이나 심장병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처럼 고칼륨 혈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혈압약이나 심장병 약에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칼륨의 배출을 막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당량의 바나나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복용하시는 약물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드시면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먹게 되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성분을 제대로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리시거나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소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혈압약, 심장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에 맞게 바나나의 양을 조절해서 드시더라도 아보카도, 감자,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섭취하셔야 할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 1,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단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고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알에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라는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도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의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에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나 많은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와 E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의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50%나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보다 좋은 건강 정보를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 있고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